자, 네 번째로 얘기해 볼 영화는 경계선이다. 영화 경계선. 그 렛민 작가, 욘 린드크 피스트라는 작가의 원작 소설, 원작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어, 그 렛민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들, 암울하고 음침하고 어두운 이런 분위기들을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연출을 하고 있다. 이 경계선이라는 영화도 어 약간 그 약간 음침하고 그 숲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두움, 그 다크함, 뭐 그런 느낌들, 음침하고 은습하고 약간 그런 음기에 가까운 그런 느낌들을 조금 뭐 이제 뭐 영화는 이제 시각적인 작품이지만 뭔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영화고, 뭐 쉽게 얘기하면 좀 다크 동화? 어, 동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백설공주나 우리가 아는 인어공주나 뭐 그런 동화보다는 말 그대로 다크한 스웨덴식의 다크한 느낌을 주는 동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음, 이, 이 영화에서 이제 주로 주 인물은 이제 티나와 보레인데, 이 둘은 인간이 아니다, 사실은. 네,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 사회에서 인간처럼 이제 위장을 하고 다니는 트롤이라는 종족이고, 티나라는 인물은 이제 인간의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자신이 트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반면에 보레라는 인물은 이 트롤의 종족 사이에서 컸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물로 나온다. 그냥 얼굴만 봐도 둘은 이제 비슷하고, 사실 이제 인간 사회에서 커왔던 이제 티나라는 인물은 어, 그 본인은 인간이지만 좀 남다른 얼굴을 가졌고, 어, 그 남과 다른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보레를 만나면서 약간 정체성에 좀 혼란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이 티나라의 직업은 이제 공항에서 세관사, 이제 뭐 마약이라든가 뭐 이제 뭐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져온 사람들을 이제 걸러내는, 잡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냄새로 이제 그 뭔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이 후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가진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보레라는 이제 인물이 거기 공항 이제 세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둘은 이제 뭔가 이제 우리 좀 뭔가 통하는데 라는 이제 눈빛을 이제 교환하고, 어, 좀 사랑을 나누고, 이제 같이 이제 어, 성적 교환이라고 해야 되나? 교미라고 해야 되나? 이 트롤이니까. 뭐 아무튼 짝짓기라고 했을 때 이제 짝짓기까지 가는데, 좀 인간과 다르게 좀 어, 여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 티나가 오히려 이제 성기가 있고, 그 성기라기보다는 그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고, 남자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보레는 되려 이제 인간의 여성의 성기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간과 반대되는 성기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고, 어,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트롤이라는 종족을 인간하고 이제 구별시켜주는 뭐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뭐 굳이 이제 반대로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모든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뭐 수컷, 암컷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이제 뒤바꿔야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좀 설정상 조금 이제 한 번 더 꼬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뭐 아무튼간에 이 볼에는 사실 그 이제 자기의 종족들이 인간들의 어떤 실험체가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인간한테 이제 되게 몹쓸 짓을 하는데 어, 일단 그 참 설명하기가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생일날 생리하는 날 이제 그, 그, 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그 하듯이 이제 보레라는 인물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뭘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이제 아기의 신생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게 나오고 그것을 인간의 아기와 이렇게 바꿔서 실제 인간의 아기는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이제 굉장히 나쁜 인신매매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기들 인신매매를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나쁜 역할로 나오고 근데 그것이 이해가 가는 것은 이제 그 트롤이라는 이제 종족들도 인간들에게 굉장히 몹쓸 짓을 당했고 인간들도 그런 어, 어떤 악행을 해도 이제 뭐 본인은 상관없다는 너도 했는데 나라도 못하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보레라는 사람이 티나와 짝짓기를 해서 아기를 낳는데 트롤의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이제 티나에게 보내주면서 영화는 끝이 난다. 그리고 뭐 영화는 이렇게 뭐 마무리가 되는데 아 이제 문제는 이제 티나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티나는 이제 인간 컸기 때문에 트롤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음, 이 인간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사실 그 뭐 재미교포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뭐 물론 인간이 나쁜 짓을 저지르긴 했지만 또 반면에 또 착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티나에게는 이제 보레한테는 없는 어떤 인간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 경계선이라는 거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경계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뭐 국경이라든지 뭐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여자와 남자의 어떤 경계라든지 뭐 여타 기타 등등의 어떤 경계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인간과 트롤의 경계에서 혼란을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티나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론 본인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벌레가 맛있다는 거를 알고 난 후부터는 또 트롤의 어떤 뭐 이제 본성 같은 것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도 영화를 보면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트롤과 인간의 어떤 두 가지 어떤 어, 본성들이 그 티나라는 인물 안에 홍영돼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영화였고
결국에는 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아기를 이제 안고 있는 모습에서 역시 뭐 인간의 어떤 모성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영화다. 음, 뭐 내용은 뭐 동화 같은 내용이고 사실 뭐 뭔가 좀 그 영화가 완벽한 SF도 아니고 호러도 아니고 어,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게도 정말 이 동화 같은 분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있다는 게 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 따름이고 어, 그래서 뭐 가볍게 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다고 막 무겁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 약간의 좀 생각을 하면 이 경계라는 걸 좀 생각해서 보면 그래도 좀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 외에 이제 뭐 말할 것들은 없고 영화가 뭐 좋다 나쁘다를 논하자면 뭐 좋은 쪽이었고 뭐 되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영화의 어떤 사건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사건들을 이제 보여줬고 이 플롯이 진행되는 것도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아무래도 원작이 있다 보니까 뭐 원작에 좀 충실하게 연출을 했다면 뭐 충분히 이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정서와 맞냐 안 맞냐를 두고 봤을 때는 글쎄 나는 조금 아니오시다라는 쪽인데 뭔가 좀 신기한 느낌은 있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서 사실은 어, 이제 뭐 이제 북유럽 쪽은 굉장히 좀 뭔가 음침한 것도 있지만 이제 또 굉장히 메탈이 성행한 그런 나라들이기도 한 게 뭔가 좀 강력하고 좀 센 걸 좀 추구하는 것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과연 우리나라 정서 맞냐라고 했을 때는 음 조금 힘들어 보인다. 신기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밝은 거를 좀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밝고 화려하고 조금 이렇게 뭔가 좀 화기애애하고 뭐 이런 걸 좀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들 대체로 보면은 진지한 상황인데도 뭔가 하나씩의 웃음 포인트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보면은 음, 마냥 진지한 성향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래서 아무튼 어, 이 영화는 좀 매니악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렛민도 보면은 조금 약간 렛민 모르고 보면 좀 충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뭐 이 영화도 모르고 보면 좀 다소 놀랄 수도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한번 찾아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다. 끝.